안녕하세요. 니들코티즈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고 예쁜 티코스터 만들기 해볼게요. 그동안에 여러가지 소재로 정말 많은 티코스터를 떠봤는데요. 공방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패턴으로 골라봤어요. 이 한 장에 여러가지 기법들이 들어있어서요.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기법 연습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같은 패턴으로 만든 거예요. 소재랑 배색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아주 조금 남은 이런 짜투리 실까지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짜투리 실 소진템으로도 좋습니다. 그러면 어떤 실을 사용했는지 실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. 우선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코팅 린넨 실인데요. 이 실은 일단 재질이나 이런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휴양지 리조트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요. 선물용으로도 이 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. 린넨 100%고요. 풀 먹인 것처럼 코팅이 좀 돼 있어서 꼬임이 단단하고 실먼지가 전혀 없는 그런 린넨 실이에요. 그래서 이 코스터는 제가 공방에서 한 3년 정도 거의 매일 사용을 했는데 좀 낡은 느낌이 거의 없죠. 그리고 뭐 한 번도 안 빨았는데 커피 좀 흘려도 괜찮고 때탄 흔적이 없어서 아주 좋은 실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무색 콘사 12합을 사용했고요. 바늘은 3이나 4호를 사용을 해요. 표백하지 않은 생지면이라서 모카씨 같은 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내추럴한 느낌이 아주 좋은 실입니다. 좀 더러워지면 그냥 하얀색이니까 깨끗이 세탁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은 이제 겨울에 따뜻한 차 마실 때 머그잔에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램술 소재예요. 같은 패턴인데 이렇게 가장자리만 다른 배색을 넣은 거랑 단마다 색깔을 다 바꾼 거랑 이렇게 세트 같은 느낌도 나고요. 이렇게 선물하셔도 참 좋은데요. 배색을 넣어서 만드는 게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 램술 같은 경우는 색감이 예쁘니까 단색보다 배색을 넣으면 예쁠 것 같고, 인형이나 소품 뜰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면사 있죠? 그런 거 다른 거 뜨고 조금씩 남았을 때 배색 넣어서 티코스터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뜨는지 설명 시작해 볼게요. 네, 저는 코팅 린넨 실과 3호 바늘을 이용해서 떠볼 건데요. 3호 바늘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실이 사이즈가 다 같은 건 아니고요. 이거는 헤라코튼 3호 바늘로 뜬 건데 약간 사이즈 차이가 있죠. 그리고 평소 또 손땀 간격에 따라서도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또 약간 울거나 오므라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좀 그런 사이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단은 이제 사슬뜨기로 시작을 할 건데요. 저는 실을 이런 방법으로 걸거든요.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한번 끼우고 여기에서 잡아주는 거예요. 그대로 그냥 검지로 올려서 두 바퀴 이렇게 해서 잡는데 뭐 편한 방법 있으시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듭을 짓죠. 이렇게 꽉 묶어 놓고, 이 바늘에 걸려 있는 거는 아직 한 코가 아니에요. 여기에서 이제 걸어서 빼면 한 코거든요. 이 사슬을 6개. 그런데 너무 촘촘하지 않게 해주세요. 그냥 좀 넉넉하게 6개.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7개 하셔도 되겠습니다. 해서 첫 코에 빼뜨기. 요 매듭 지은 거 보이시죠? 그 바로 앞에 사슬에 바늘 넣을 때 2가닥 걸리게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요. 그리고 이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세웁니다. 여기 사슬 6개 하고 빼뜨기 한 거는 1단이 아니고요. 준비예요. 그리고 지금 뜨는 게 이제 1단이거든요. 한길긴뜨기 22코를 뜰 거예요. 요 기둥코도 한 코로 치니까 기둥코 포함해서 22코. 근데 요 가운데 구멍에다 뜰 거거든요. 여기에다가 22코를 다 떠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붙여서요. 기둥코 바로 옆으로 딱 붙여서 요 매듭 감싸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. 이렇게 옆으로 촘촘히 붙이는 느낌으로 22코를 뜹니다. 그리고 혹시
실을 조금 더 도톰한 실 사용하실 경우, 그럴 때는 이제 5호 바늘을 사용할 텐데요. 4호나 5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때 한길긴뜨기를 20코만 떠주세요. 20코만 떠주시는 거예요. 3호 바늘 가는 실 사용할 때는 22코. 네, 이렇게 짝수로 코를 잡아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너무 짤막하게 뜨지 마세요. 그러면 우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. 감아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, 이때 요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걸어서 빼는 게 아니라요. 약간만 더 들어주세요. 이렇게 바늘이 일자로 평행하게, 바늘 밑에 공간 약간 있는 정도. 이 상태에서 걸어서 빼고 코 머리는 너무 느슨해지지 않게, 요때는 그냥 딱 바늘에 딱 맞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. 한 번 더 보세요. 감아서 들어갈 때 이제 오른쪽 옆으로 딱 바짝 붙여서 들어가면서 요때 더 들어 올리는 거예요. 약간만 더 들어 올려서 2개 빼고 2개 빼고, 이런 간격으로. 지금 제가 뜬 거 보실까요? 여기 기둥코 세운 게 한 코죠? 요게 한 코, 그 옆에 2, 3, 4, 5 이렇게 숫자 세시면 되고요. 22코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지금 20코 뜬 모양인데요. 여기에서 이 부분 보이세요? 여기 V 보이시죠? 이 부분이 기둥코 세운 부분이에요. 근데 이제 코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막 감싸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요 기둥코가 가려지면 안 돼요. 기둥코 가려지지 않게 그 바로 옆에 딱 요 경계선 있죠? 여기까지 해서 22코가 나와야 된다는 점 주의해서 그렇게 해주세요. 옆으로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밀면서 타이트하게 붙이면서 그렇게 떠주세요. 그래서 저는 이제 2개를 더 떠서 22코를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사슬코 처음에 사슬 3개 세웠잖아요.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밑에 살짝 가려질 수 있어요. 이렇게 이제 22개가 됐는데, 요게 지금 빼뜨기 할 자리거든요.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시냐면, 그냥 밑에부터 세면 제일 밑에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하면 얘는 한길긴뜨기 머리거든요.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코가 없어지게 돼요. 그래서 요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, 얘는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잘 찾으시고, 그 바로 옆에 있는 V자, 이게 기둥코 사슬 3개 중에 제일 위에 칸이 요거예요. 네. 한길긴뜨기 머리 바로 옆 V자, 그 부분에다가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빼뜨기 할 때는 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빼뜨기 코가 될 건데, 이게 크기가 작을수록 예쁘기 때문에 꽉 이렇게 당겨주세요. 딱 당긴 상태에서 여기에 바늘을 넣을 때 2가닥 걸리게 이렇게 넣는 거예요. 보세요. 한 가닥만 걸면 실자락이 많이 늘어져서 이렇게 늘어지죠. 늘어나서 구멍이 빵 생겨요. 그래서 예쁘지 않으니까 그 뒤에 약간 꼬아져 있는 코등, 코산까지 포함해서 그 2가닥 걸리게 걸어서 그대로 다 빼기 이렇게요. 그러면 1단을 떴어요. 1단 한길긴뜨기 22코, 5호 바늘로 뜨는 분들은 20코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2번째 단은 요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사슬이 하나씩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사슬을 세우는데요. 하나, 둘, 셋까지는 기둥코, 그리고 그 옆에 사슬이 하나 더 필요해요. 그래서 4개를 세웠고요. 이제 한길긴뜨기를 코마다 하나씩 다 떠야 되는데요. 감아서 요 기둥코 바로 옆에 있는 코 머리는 이렇게 2가닥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. 여기에 코가 있어요. 언뜻 보면은 거기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다 뜨거든요. 그러면 이제 얘를 건너가는 게 돼요. 그래서 위에 구멍만 보지 마시고 연결해서 이렇게 밑에 코랑 연결해서 보세요. 요게 2번째 코예요. 벌어져 있는 2가닥 모두 이렇게 바늘 잘 넣으시고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뜹니다. 그리고 또 사슬 하나,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. 이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길긴뜨기 너무 짧게 뜨지 마시고요. 이렇게 넣어서 나올 때 조금 더 들어 올려서 바늘 평행하게, 바늘 밑에 공간 있게 요 정도 간격으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. 이렇게요. 사슬 하나,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.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 볼게요. 22코를 다 떴고요.
이제 사슬 하나를 하고 빼뜨기 할 차례인데, 이때 그 전단에 빼뜨기를 좀 느슨하게 했던 분들은 여기 마지막에도 꼭 한 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조건 다 뜨지 마시고요. 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는 전체 코수를 세어보세요. 22코 또는 20코, 이렇게 짝수로 코가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사슬 하나를 뜨고요. 빼뜨기를 어디에다 하냐면 하나, 둘, 세 번째 여기거든요. 근데 밑에서부터 볼 때 이 부분이 또 헷갈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요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 먼저 찾으시고, 그 옆에 사슬 한 칸은 비워둬야 되죠.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사슬 하나씩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사슬 하나는 비워두고, 그 옆에 V자, 여기 이렇게 V 보이시죠? 그 가운데 딱 갈라서 여기가 정확하게 빼뜨기 할 자리예요. 여기다 바늘 넣어서 실 걸고 그대로 다 빼기.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단까지 떴어요. 이렇게. 다음에 이제 3단을 떠야 되는데, 이때 도안 그림에 보시면 빼뜨기를 한 번 더 하라고 돼 있어요. 그거는 이 옆에 큰 구멍에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다음 단을요, 우리 여기에다 뜰 거예요. 한길긴뜨기 사이 이렇게 넓은 구멍 있죠? 이 틈새에다가 뜰 거라서 처음에도 이 부분에서 기둥코가 올라와야 예쁘죠.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. 그래서 바늘의 위치 때문에 빼뜨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. 이 큰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이제 배색을 넣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빼뜨기 한 번 더 하는 거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여기서 실 자르고 다른 색깔 실로 새로 걸어서 뜰 때 요 사이 틈에서 이렇게 실 걸어서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요. 네. 색을 바꾸지 않고 실 자르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뜰 때만 빼뜨기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. 이제 여기에서 또 기둥코를 올리고요. 이제 3단은 한길긴뜨기에 모아뜨기가 나옵니다. 처음에는 기둥코가 있으니까 2코 모아뜨기를 하고요. 이제 칸마다 다 3코 모아뜨기를 뜰 거예요. 보세요. 감아서 그 밑에 큰 구멍에 넣고 실 걸고 나올 때 이 정도 들어 올리시고요. 앞에 2개만 빼고 감아서 그 자리에다가 또 넣고 나올 때 조금 더 들어 올리고 앞에 2가닥만 빼고, 이렇게 하면 바늘에 3개 걸려 있죠?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. 요게 이제 기둥코 세우고 2코 모아뜨기 한 건데요. 요거 3개를 그냥 다 합쳐서 한 코라고 칠 거예요. 요게 코 머리예요. 이렇게 됐고요. 그 옆으로 이제 사슬 2개, 하나, 둘 뜨고 감아서 바로 그 다음 칸에 들어가서 실 걸고 나와서 2가닥만 빼고 감아서 또 넣고 나와서 실 2가닥 빼고 한 번 더요. 감아서 또 들어갔다가 실 걸고 나와서 요 정도 들어 올려주세요. 그러니까 3코 모아뜨기 할 때는 세 번째 거는 조금 앞에 거보다 살짝 더 들어주는 거예요. 여기 위에 높이를 맞춰주면 더 예쁘죠. 이렇게 해서 앞에 2가닥만 빼고, 그러면 바늘에 4개 걸려있죠. 요거 하나는 원래 걸려있던 고리고 지금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, 둘, 3개를 뜬 거예요. 이렇게 4개 걸려있으면 맞는 거예요. 여기에서 걸어서 한 번에 싹 다 빼기. 이렇게 3코 모아뜨기 떴어요. 그리고 사슬이 2개 이렇게요. 그리고 또 다음 칸에 3코 모아뜨기를 합니다. 모아뜨기 하실 때는요, 평소 한길긴뜨기 하던 그 간격보다는 조금만 더 길게 빼주시는 게 여기가 좀 이렇게 둥글고 풍성한 느낌이 나거든요. 모아뜨기를 너무 당겨서 촘촘하게 짤막하게 하면 좀 덜 예뻐요. 그래서 둥글고 풍성한 느낌 나게 이 무늬 사이에 틈에 구멍이 너무 많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. 네, 요 정도 크기로 구멍마다 3코 모아뜨기를 하나씩 이렇게 해서 또 한 단을 떠볼게요. 네, 3코 모아뜨기 22개, 사이사이에 사슬이 2개씩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3단을 한 단을 다 떴어요. 제일 마지막에도 사슬 2개 하고, 빼뜨기를 어디다 하시냐면요, 처음에 이렇게 모아뜨기 떴죠? 요 모아뜨기에 딱 가운데 코머리 여기에다 뜨는 거예요. 요 기둥코 찾아서 이렇게 갈라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에 넣어서 빼뜨기 하면 이제 3단을 다 떴어요. 이제 4단은
짧은뜨기 하나, 사슬 3개 반복을 할 건데요. 짧은뜨기 할 거니까 기둥코로 사슬을 하나만 세워요. 그리고 짧은뜨기의 기둥코는 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바로 그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 다음 칸 넘어가지 마시고요. 방금 빼뜨기 했던 구구멍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뜹니다. 이렇게요. 요게 이제 이 단의 시작이에요. 이 기둥코하고 코머리 부분 모양 구별을 아직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첫 코를 떴을 때요. 여기에다가 핀을 꽂아 넣으세요. 여기. 이 부분이 이 단의 시작점이에요. 그리고 사슬 3개를 뜨고요. 다음 요 모아뜨기 코의 머리 여기 있어요. 이렇게 두 가닥 다 걸어서 이 부분에 짧은뜨기 한 코를 또 떠주세요. 또 사슬 3개. 요 사슬은 너무 느슨하지 않게 해요. 그냥 바늘 크기랑 딱 맞는 정도.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코는 여기에요. 여기 코머리 넣어서 모아뜨기의 코머리는 구멍이 조금 더 커요. 여기 사슬코보다는. 여기 약간 더 넓은 거 있죠? 요게 모아뜨기 코 한 거고 작은 거 2개는 사슬코. 이렇게요. 이렇게 해서 또 한 단을 떠볼게요. 지금 요 사슬 3개, 짧은뜨기 하나, 요 사슬 고리를요 21개를 떴고요. 제일 마지막 거 하나 지금 뜰 차례거든요. 근데 제일 마지막에 또 사슬 3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슬을 하나만 뜨고 긴뜨기로 끝나게 할 거예요. 왜냐면 다음 단 무늬를 여기에 뜰 거거든요. 사슬 고리 가운데에. 그러면 다음 단 시작도 요 마지막 고리에 딱 가운데에서 다음 단 시작을 하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사슬 3개 하고 빼뜨기를 하면 바늘이 여기에 가서 붙겠죠? 여기에서. 근데 다음 단 무늬를 뜰 때 그 위엔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러면 다음 단을 시작하는 위치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사슬을 하나만 뜨고 긴뜨기를 뜹니다. 긴뜨기와 한길긴뜨기는 다른 거 아시죠? 감아서 이제 여기 아까 처음에 짧은뜨기 떴던 코 머리에다가 이렇게 넣고요. 실 걸고 나왔을 때 이렇게 3가닥이 걸리면 이 3가닥을 한 번에 다 빼는 게 긴뜨기예요. 이렇게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. 긴뜨기는 사슬 2개랑 같거든요. 그럼 긴뜨기하고 사슬 하나 했으니까 여기도 사슬 3개랑 같은 크기가 되죠. 같은 크기가 됐고 바늘의 위치가 요 고리에 딱 가운데에 오게 돼요. 레이스 무늬를 뜨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. 마지막 끝날 때 긴뜨기로 끝나는 거. 그리고 다음 단도 이제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요. 그래서 기둥코를 하나 세우고요. 짧은뜨기를 그 바로 밑에 큰 구멍에 뜨는 거예요. 요 긴뜨기 뜬 거 감싸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지금 이제 코팅 린넨 실 혹시 처음 사용해 보는 분들은요. 처음에는 약간 실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? 여러 가닥이 꼬여 있죠? 요게 좀 실이 갈라지는 느낌 날 수 있어요. 그런데 너무 당겨서 뜨려고 해도 잘 갈라지거든요. 바늘 밑에 약간씩 공간 있게 이제 요 재질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떴고요. 그리고 여기까지 떴을 때 혹시 이렇게 막 너무 나는 오므라진다 하면은 간격이 너무 촘촘한 게 아닌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. 그리고 막 너울지면서 운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느슨해도 그럴 수 있고요. 이 전체 원의 둘레보다 원지름이 짧으면 그러면 이제 요 지름은 짧은데 원 둘레의 코수는 많으니까 울게 되죠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요 아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한길긴뜨기를 짧게 떠도 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느슨해도 울 수 있고 너무 촘촘해도 울 수가 있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떠놓고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 보시면 이렇게 딱 평평한 원형이 되어야 해요. 이 모양이 안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짧은뜨기 하나를 떴어요. 그 다음에 사슬 3개 짧은뜨기 이렇게 한 단을 더 뜰 거예요. 사슬 3개 다음 요 고리 그냥 가운데다 큰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서요. 짧은뜨기 또 사슬 3개 큰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또 한 단을 뜹니다. 이렇게 또 한 단을 떴고요. 제일 마지막 고리 하나
지금 마지막 거 하나 남겨둔 상황이거든요. 여기가 아까 처음에 떴던 짧은뜨기. 이때도 사슬을 하나만 뜨고 실 한번 감아서 요 짧은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어서 나오고 걸어서 3개 한 번에 다 빼기. 이렇게 긴뜨기로 끝납니다. 네. 지금 5호 바늘, 조금 더 굵은 실로 5호 바늘 이용해서 뜨고 있는 분들은 사이즈가 너무 커질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뜬 거 이 5번째 단은 안 하셔도 돼요. 안 뜨고 여기 요 사슬 고리는 한 번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 무늬를 뜨면 이제 완성이에요. 기둥코 하나 또 세우고요. 짧은뜨기를 그 바로 밑에 큰 구멍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뜹니다. 그리고 바로 한길긴뜨기 7개를 요 다음 칸에다가 뜨는 거예요. 감아서 요 큰 구멍에 여기에 넣어서 7개를 떠야 되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오른쪽 옆으로 바늘을 좀 붙여서 들어가 주세요. 이렇게 해서 7개를 떠볼게요. 이때도 동글동글 가장자리 딴 모양이 좀 동글동글 예쁘게 나오려면 한길긴뜨기가 너무 짧으면 안 돼요. 근데 그 부분을 또 너무 강조해서 주의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해져도 안 되거든요. 요때 조금만 더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걸어서 뺄 때는 그냥 바늘에 딱 맞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. 코 머리는 바늘에 딱 맞는 사이즈, 요 길이가 약간만 더 길게.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개 떴네요. 하나 더 떠서 7개. 7개를 뜨고요. 이때 요 다음 칸에 들어가서 짧은뜨기. 요렇게요. 이 무늬가 처음에 22코 떴을 경우에는 요 무늬가 11가 나오고요. 처음에 20코 잡았던 분들은 요 무늬가 10개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. 그런데 요 고리의 개수가 하나가 더 많거나 적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생겨요. 그런 부분은 이제 어딘가에서 틀렸다는 건데 요 마지막 단 무늬 다 뜨기 전에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요 개수를 한번 꼭 확인을 해보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단 다 떠서 여기 거의 끝에까지 왔는데 뭔가 안 맞아서 푸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요. 네, 아직 코바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개수를 단마다 좀 확인을 하면서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피코 무늬라고 하죠. 요 사이에 이렇게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동그랗고 뾰족한 요 무늬가 피코 무늬를 없이 그냥 동글동글 하셔도 되고요. 이제 요 무늬를 넣으면 조금 더 예뻐지죠. 요 무늬 넣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티코스터뿐 아니라 이제 코바늘 레이스라든가 이런 피코 무늬 들어간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피코 뜨기 할 때의 사슬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느슨하게, 조금 넉넉하게 피코 사슬 3개를 이렇게 하고요. 빼뜨기를 하는데요. 요 밑에 요 짧은뜨기 코에 앞쪽 한 가닥, 요 한 가닥, 코 머리 한 가닥이랑 옆구리 한 가닥 이렇게 하면 좀 시옷자 같은 모양이거든요. 요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때 요 사슬 3개 떠났던 거를요, 왼손이 바늘 밑에 쪽에서 딱 잡는 거예요. 요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잡고 실을 걸어서 그대로 다 빼주세요. 이렇게 하면 이 동그란 피코 무늬가 정확히 짧은뜨기 위에 딱 달리게 돼요. 요 사슬을 쫌쫌이 하면은 피코 무늬가 잘 살지 않거든요. 좀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빼뜨기 해보세요.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.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7개 뜨고요. 오른쪽 옆으로 바늘 딱 붙여서 들어가면서 7개. 이렇게 7개를 떴고요. 이런 무늬 뜰 때도요, 요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길고 양쪽 옆에는 짧게 뜨는 게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근데 뜨다 보면 점점점 뒤로 갈수록 6번째, 7번째가 코가 길어지는 경우가 또 많아요. 그러면은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에 2개, 7개 중에 끝에 2개가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게
이렇게 네, 해주시고요. 다음 칸에 짧은뜨기. 뜨개는 약간의 힘 조절만으로도 완성도의 차이가 생겨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좀 더 예쁜 모양으로 뜰 수가 있어요. 피코 뜨는 거 한 번 더 보세요. 여기서 사슬 3개를 뜨고요. 빼뜨기를 할 건데, 빼뜨기 할 때 요렇게 바늘 요렇게 해서 넣을 거잖아요. 이때 왼손이 요 바늘 밑에서 딱 잡는 거예요. 이때 보세요.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, 바늘 위에 요 사슬이 있으면 피코를 떴을 때 뭔가 꼬인 모양,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. 요 사슬 뜬 거는 바늘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짧은뜨기 코의 앞쪽 머리 한 가닥, 옆구리 한 가닥 여기다 넣고요. 요 왼손이 요 사슬 3개 떠놓은 거 잘 잡고 요렇게요. 딱 바짝 붙여서 빼뜨기 그대로 다 빼기. 요렇게요. 요 빼뜨기를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여기서 팽팽하게 왼손이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딱 힘을 주시고요. 여기 요 실이 또 팽팽해야 돼요. 이렇게 팽팽한 상태에서 빼야 이렇게 빼뜨기가 잘 돼요. 이런 모양입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무늬 넣으면서 또 마지막 단을 또 떠볼게요. 마지막 단 무늬 11개 다 떴고요.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. 내 거는 왜 이렇게 말리는 건가? 하지만 이렇게 떠놓으면은 원래 그래요. 이 코팅 린넨 실 재질 특성상 이렇게 코 사이를 간격을 딱 이렇게 펴주세요. 그리고 나중에 뒷면에서 다림질 한번 살짝 스팀으로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모양이 더 잘 잡히거든요.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잡아서 펼쳐 봤을 때 이렇게 펴지면 그러면 맞게 잘 하신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길긴뜨기 7개 떴거든요. 그리고 그 옆에 고리가 이제 남아있지 않죠? 남아있는 고리가 없고 여기 처음에 떴던 짧은뜨기 보이면 간격도 맞는 거예요. 네. 여기에서 이제 첫 코에 빼뜨기 해볼게요. 처음에 떴던 짧은뜨기 이렇게 V자 위에 일자로 이렇게 찍 돼 있는 데 있죠? 여기에다가 바늘 넣으면 2가닥 걸리게 넣어서 빼뜨기로 붙이고, 여기 마지막 칸에도 여기에도 피코가 있어야 되잖아요. 사슬 3개 해서 이때는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좀 바늘을 이렇게 넣기가 좀 애매해요. 그러니까 빼뜨기 했을 때처럼 그냥 이렇게 빼뜨기랑 같은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실을 잘라야 되니까 사슬 한 번 더 해서 실을 약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. 그리고 꽉 당겨서 뒤에다가 돗바늘이나 코바늘로 요 코 사이로 실을 숨겨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그냥 코바늘로 할 때는 이렇게 넣어서 요 실 걸고 싹 빼기,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코 사이로 쭉 숨겨주세요. 그리고 처음에 뜬 거는 저는 처음에 실을 조금만 남기고 매듭을 지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첫 단 뜰 때 감쌌어요. 그랬더니 지금 거의 다 안으로 들어갔거든요. 약간 삐져나온 거 요것만 잘라주시면 되겠네요. 이렇게 해서 티코스터가 완성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라벨 있죠? 땅콩 라벨. 요 라벨 다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땅콩 같은 모양이어서 땅콩 라벨이에요. 한쪽에만 핸드메이드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. 이렇게 글자가 앞으로 오게 이렇게 접어서 달아주시는데요. 이제 이 라벨을 달 경우에는 마지막 피코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런 모양의 부자재가 있어요. 찡이 이제 같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긴 거 하나, 짧은 거 하나가 있죠. 긴 거를 끼우고요. 라벨 달 자리에 푹 코 사이 공간에다가 푹 이렇게 넣고 코 사이 공간에다 푹 이렇게 넣었어요. 그리고 접어서 여기까지 나오게, 요 사이 구멍으로 나오게 이렇게 하시고, 요거 긴 거를 먼저 끼우건 뭐 짧은 거를 먼저 대건 위아래 그거 구별은
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아이고.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대고요. 이렇게 돼서 딱 맞춰 주시고, 이제 이런 판이랑 고무망치가 집에 있으면 좋지만 꼭 없으셔도 이게 손 힘만으로는 완전히 고정이 잘 안 되거든요. 잘 맞춰서 꽉 놓으시고요. 이렇게 고무망치로 한번 쾅, 아니면 집에 있는 뭐 펜치나 다른 망치 무거운 걸로 여기를 한번 쾅 때려 주시면 이제 꽉 단단하게 박히게 돼요. 이렇게 해서 라벨까지 달아서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